고가를 찍고 내려왔던 삼성전자가 반등이 보이면서 추가 상승기 모멘텀을 만들었고요. 그 속에서 자동차, 금융, 조선, 화학 부분에서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매정TV 전문가 헌터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증시 브리핑에 대해서 간략히 브리핑을 드리고 이번 주 흐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를 보시다시피 현재 코스닥은 1.08%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피 또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략히 오늘 어떤 장이 흘러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간략히 이론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미증시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증시는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양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약 7만 명으로 증가를 하는 추세이지만에도 불구하고 현재 렘데시비르가 사망률을 낮춘다는 데이터 때문에 시장이 반세를 보이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16일날 중국에서 2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분기보다 2분기가 훨씬 더 나았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장에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래소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가 되면서, 그다음 유입이 되면서 2186포인트 선을 안착을 한 부분이고, 이 중에서 한참 고가를 찍고 내려왔던 삼성전자가 반등이 보이면서 추가 상승기 모멘텀을 만들었고요. 그 속에서 자동차, 금융, 조선, 화학 부분에서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마찬가지로 경기 민감주 쪽에서 매수세가 쏠림에 따라서 그쪽 섹터가 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느 정도 얘기를 했고요. 코스닥을 얘기를 드리면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유동성이 풍부한 개인들의 유동성으로 인해서 더 많잖아요. 그들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은 1% 정도 상승을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락이 엇갈린 바이오 흐름 속에서도 불구하고 반도체, 소재, 장비, 그리고 게임, 중국 소비 5G 쪽에서 섹터가 크게 상승을 하면서 연이어 신고가 패턴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판 유딜 관련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 있죠. 풍력, 수소차, 그린 에너지 이런 관련주들에서 강세가 보였던 하루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나타났던 기술적 부담감에도 극복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파란색 음봉 도지형을 띄었지만 금일 바로 고가를 뚫으면서 바로 회복해주는 모습에 따라서 현재 시장은 어느 정도 상승의 모멘텀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관들 또한 장중에는 매도세를 올리다가 장 막판에 매도세를 좀 줄이는 그런 모습이 보여짐에 따라서 내일 시장 크게 미국 나스닥이 빠지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의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려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환율을 통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어느 정도 고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판명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환율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1200원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200원에서 지지한다는 그 자리는 무엇이냐, 그 의미는 무엇이냐, 어느 정도 시장에서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에서 연이어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세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현재 2분기를 앞둔, 2분기 실적을 앞둔 그런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이 아니면 매수를 그렇게 베팅을 과감하게 하는 거를 별로 저는 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현재 옆에 보시는 거는 코스닥 차트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위에 단기적으로 그어놓은 단기 저항선이 있는데 그 포인트는 바로 800포인트입니다. 현재 781포인트를 향하고 있는 지수인데요. 현재 이런 흐름대로 간다면 미국 선물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빅텍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가정이 많죠. 근데 그렇게 된다면 800포인트까지 무난히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입니다. 뭐 아직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 남았다고 하지만 지금부터 실적 관련 기업들이 크게 상승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단기적으로 증시가 하락을 한다고 해도 실적 관련 기업들은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크게 빠진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로 봤을 때 크게 빠질 구간도 아닌 것 같고, 이왕 매매하실 거면 실적이 탄탄한 기업들 쪽으로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 현재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그 달러가 1200원을 지지를 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시장에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봤더니, 그러면 시장의 인버스를 하라는 거 아닌데 시장이 하락할 때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어느 정도 이제 안전적으로 이제 매수를 해놓으면 그나마 시장을 살아남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되게 오른다고 해서 좋아할 수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장이 오르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반대로 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 생각도 어느 정도는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면서 여러분들이 매매에 임하시면 이번 주 한 주가 조금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처럼 오늘 월요일이죠. 오늘 월요일을 맞이해서 이번 주 대응 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어요. 결론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첫 번째, 지금은 실적 기간이다. 모든 주식들이 실적이 좋은 위주들로 큰 수급이 나오고 있어요.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한가 가고 있는 종목인데, 추세인데, 그러면 이 추세를 따라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언급드렸던 부분 두 번째, 달러가 1200원을 지지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시장의 단기적인 고점이 나올 수 있다,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하락 조정이 나올 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담아가도 된다 라는 부분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 드리면, 첫 번째, 실적이 좋은 거, 2분기 발표 앞서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 두 번째, 시장의 단기 고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에 맞는 인버스형 종목 하나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 남들보다 더 멋진 이번 주 시장 전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뭐 제가 준비한 이번 주 전략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가 아니고요, 이번 주 내로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소통을 하면, 과연 헌터 말이 맞았는지 아니면 나의 판단이 맞았는지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한 주, 이번 주의 시작이 월요일, 비가 많이 오네요. 여러분들 또한 이번 주만큼은 좀 돈 많이 버시고 좀 행복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매적팀 전문가 헌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